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천아재입니다. 반도체 시장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다시 살아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편에서는 조만간 반도체 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2년 좀 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와 외출이 좀 줄어들므로 인해서 PC, 스마트폰, TV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그에 따른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화랑이었고요. 피크아웃을 침으로써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뉩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전체의 25% 비중이고, 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거의 과정 구조입니다. 이에 반해 시스템 반도체는 CPU, GPU, 전력 반도체 등등인데요. 반도체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SMC, 퀄컴, 애플 이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메모리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삼성이나 SK, 마이크론 같은 대기업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업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업체들이 다 사라지고 도산하게 되고, 삼성, SK, 마이크론 이런 주요 업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부터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까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여기에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요 회사들이 증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자율주행차, 5G 범용화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제가 여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 얘기고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어떨까요? 자, 경기 둔화 확인한 삼성전자, 내년 상반기 반도체 시황 회복. 메모리 반도체도 내년 상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시장이 회복된다면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올 하반기부터 그거를 반영해서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또 하나의 기사입니다. AI 반도체 전쟁, 설계 인력 확보 속탄다. 사실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의 부족한 점은 뭐냐면 반도체 인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인력은 많지만 시스템 반도체 인력은 미국, 대만, 심지어 중국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AI 시대를 대비해서 반도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이나 많은 국내 유수 기업들이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장학금까지 줘가면서 인력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봤을 때 분명한 거는 반도체 업황은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21년 4월 9일 날 상장했습니다. 운용 수수료 0.49%. 연 4회 종목들을 정기 변경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미국에 상장된 시총 상위 3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인텔, 퀄컴, 엔비디아, AMD, TSMC, 마이크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기업 또는 미국에 상장된 대만 기업 TSMC 같은 경우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없는 이유는 미국에 상장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죠. 이러한 회사들의 주가가 최근 어떻죠? AMD, TSMC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인텔 역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회사들을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타이거 반도체 ETF 역시 전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9,000원대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자, 헷갈리죠? 많은 전문가들 의견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 아니다, 오래 갈 거다.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 확률상 이길 수밖에 없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자, 전제가 뭐냐? 앞으로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가는 충분히 낮아졌습니다. 또한 업황 회복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반도체 가격은요, 여러분, 공급이 1%라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가격은 선반영해서 엄청나게 오릅니다. 공급이 1%라도 초과됐다고 시장이 판단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반도체 가격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결론해서 얘기하면 업황 회복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이 업황이 오를지 또는 언제 반도체 수요가 다시 폭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거를 종합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스탠스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에 투자하는 반도체 ETF에 중요한 건 꾸준히 분할 매수로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 반도체 업황이 계속 지지부진해요. 그러면 그 돈은 계속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 튀어올지 모르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확률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 꾸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직장에는 급여가 나오죠. 급여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분할 매수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황이 급작스럽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참 후에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반드시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미래가 펼쳐질수록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업체들이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낮아진 것 가지고 우리는 반도체 투자를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분할 매수로 현명한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